2010년 평화롭던 스웨덴을 떠들썩하게 만든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웨덴 국왕의 외아들이자 당시 왕위 계승 서열 2위였던 칼 필립 왕자였는데요. 그의 결혼 상대를 두고 왕실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거센 반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과거 상반신 누드 화보를 촬영했고 여러 남녀가 한 호텔에 모여 관계를 형성하며 경쟁하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이력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칼 필립 왕자는 왕실 생활과 계승권 일부를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까지 그녀와의 관계를 지키려 했고 끝내 두 사람은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앱스타인의 과거 이메일에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그녀의 이름이 언급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또 한 번 큰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혼 후 10년이 지난 지금 스웨덴 국민들을 강심장으로 만든 칼 필립과 그의 부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스웨덴의 칼 필립 왕자입니다. 칼 필립 왕자는 1979년 5월 13일 스웨덴 스톡홀름 궁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 같은 해 8월 31일 왕실 예배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태어난 직후 약 7개월 동안 스웨덴 왕위의 직계 후계자로서 왕세자 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1980년 1월 1일 스웨덴 헌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의 남성 우선 상속 방식 대신 성별과 관계없이 먼저 태어난 자녀가 왕위를 계승하는 절대 장자 상속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누나인 빅토리아 공주가 왕위 계승자가 되었고 칼 필립은 계승 서열 2위가 되면서 비교적 부담과 압박에서 벗어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누나와 그녀의 두 자녀에 이어 왕위 계승 서열 4위입니다. 스웨덴과 미국을 오가며 다양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왕자는 사실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난독증은 유전으로 그의 아버지인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과 누나인 빅토리아 왕세자 역시 난독증을 겪고 있죠. 칼 필립은 학창 시절 읽기와 쓰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과제에서 자주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솔직하게 밝혔으며 특히 소리내어 책을 읽는 일이 매우 힘들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자신감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학업과 왕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9년 20살이던 칼 필립 왕자는 친구들과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공통의 지인을 통해 한 살 연하의 엠마 페르날드를 만나 교제를 시작하는데요.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두 사람은 대학생이었고 이후 엠마 페르날드는 유명 광고회사에서 홍보 마케팅 담당자로 일합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비교적 오랜 기간 이어졌으며 엠마는 스웨덴 왕실로부터도 호의적인 인상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는 왕과 왕비의 사랑을 받았고 칼 필립 왕자의 여동생인 마들렌 공주와도 가까운 친구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쇼핑을 하거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장기간의 연애와 함께 따라오는 왕실 결혼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부담 속에서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 친구로 지내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며 10년간의 교제 끝에 2009년 3월 결별했습니다. 이후 엠마는 왕자와 이별한 지 6년이 지난 2015년 2월 한 남성과 결혼을 했고 그의 동생인 마들렌 공주는 비록 오빠인 칼 필립 왕자와는 헤어졌지만 2013년 열린 자신의 결혼식에 엠마 부부를 초대하며 여전히 친한 사이임을 보여주었죠. 2010년 4월 언론 보도를 통해 칼 필립 왕자가 전 모델 소피아 헬크비스트와 교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8월 스웨덴 왕실 대변인은 궁전 공식 성명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는데요. 1984년 스웨덴에서 태어난 소피아 헬크비스트는 칼 필립 왕자보다 약 5살 연하이며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직장에 다니는 평범한 가정 출신입니다. 그녀는 20세 무렵인 2004년 스웨덴의 한 남성 잡지에 글래머 모델로 등장했습니다. 비키니 하의만 입고 상반신의 주요 부위를 보아뱀으로 가린 그녀의 사진은 파격적이었고 이후 독자들의 투표를 통해 미스 슬리츠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10년 소피아와 칼 필립 왕자와의 관계가 확인된 후 스웨덴의 한 타블로이드 신문사는 이 사진을 다시 게재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죠. 또한 그녀는 스웨덴의 TV사 방송국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파라다이스 호텔에 출연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럭셔리 호텔에서 남녀 참가자들이 함께 생활하며 커플이 되거나 짝을 이루어 마지막까지 남은 커플이 상금을 차지하는 형식인데요. 프로그램 내에서 소피아는 남자 참가자와의 스킨십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고 결승까지 진출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적인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리얼리티 프로그램 활동 이후에는 미국 뉴욕으로 이주해 회계 및 비즈니스 개발 분야를 공부했으며 이 시기에 학업과 웨이트리스, 모델 활동 등을 병행하며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죠. 얼핏 보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접점이 없어 보이는 칼 필립과 소피아는 2009년 공통 친구들의 소개로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서로가 첫눈에 반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귄 지 바로 다음 해에 두 사람의 관계를 언론이 보도했으며 소피아는 점점 왕자와 더 깊어지며 스웨덴 왕실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왕자의 동생인 마들렌 공주의 결혼식에도 함께 참석했죠. 하지만 두 사람의 약혼 발표 이후 많은 스웨덴 여론은 소피아가 왕실의 품위와 이미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하며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저런 가벼운 여자를 먹여 살릴 수 없다며 그녀가 왕자비로 적합한지에 대해 강한 반대 여론이 형성되었죠. 그녀의 모델 활동과 TV 출연 자체는 일반적인 연애 활동이었지만 스웨덴 왕실을 대표하는 왕자비로의 전통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이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일부에서 왕실 내부 반대설까지 제기하자 칼 필립 왕자는 직접 등판했습니다. 그는 소피아의 과거를 둘러싼 비판을 괴롭힘이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난독증으로 인해 겪었던 학창 시절의 경험과 비슷하게 느꼈다고 말했고 가족들이 소피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죠. 그러나 두 사람은 관계를 지속했고 결국 결혼에 이르게 됩니다. 2015년 6월 13일 두 사람은 5년 연애 끝에 스톡홀름 왕궁 왕실 예배당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36세인 칼 필립 왕자와 31세였던 소피아의 결혼은 평민 출신이자 전직 모델이었던 그녀가 왕실에 공식적으로 입성하는 순간으로 주목받았고 결혼식은 스웨덴 국영방송을 통해 생중계되었습니다. 소피아는 스웨덴 디자이너가 만든 웨딩드레스와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가 장식된 티아라를 착용했으며 칼 필립 왕자는 1878년 스웨덴 상륙군단 전통의 군복을 착용했죠. 결혼 초기에는 소피아의 과거 이력으로 인해 일부 의심과 논란이 있었지만 결혼식 당일과 이후 여론은 전반적으로 따뜻하게 형성되었으며 수천 명의 시민들이 스톡홀름 거리 양쪽에 줄지어 서서 결혼식을 축하했습니다. 이듬해 소피아는 첫째 아들, 그 다음 해인 2017년에 둘째 아들, 4년 뒤인 2021년에 셋째 아들, 그리고 2025년 넷째인 막내딸을 낳으며 다복한 가정을 이뤘는데요. 2019년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은 왕실 구조를 개편하며 왕위를 물려받을 장녀 빅토리아 공주의 두 자녀를 제외한 다른 손주들의 왕실 지위를 조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전하 칭호와 공식 왕실 의무에선 제외되었지만 왕위 계승 서열과 공작 칭호는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 예산을 왕실에 사용하는 것과 왕족의 특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커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왕실 예산 부담과 역할 집중 문제를 함께 고려한 현실적인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칼 필립 왕자 부부는 아버지의 결정에 대해 자녀들이 앞으로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미성년자 성매매 및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미국 투자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문건이 그해 사후 공개되면서 빌 클린턴, 빌 게이츠, 트럼프, 영국 앤드루 왕자 등 많은 유명인들의 이름이 언급돼 전 세계적으로 큰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법무부가 공개한 대규모 앱스타인 파일에서 스웨덴의 왕자비인 소피아의 이름이 나와 스웨덴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2005년경 앱스타인과 스웨덴 출신 금융사업가 바브로 엠봄이 나눈 이메일에서 엠봄은 소피아의 사진을 앱스타인에게 보내면서 그녀를 미국에 막 도착한 젊은 배우로 소개하고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앱스타인은 자신이 카리브해에 있다며 소피아의 비행기표를 보내겠다고 답장을 보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학업 목적의 체류로 알려졌지만 문서에 따르면 21세였던 소피아의 뉴욕 방문 목적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소피아는 미국에 막 도착했던 때였고 그녀는 스웨덴계 미국인 사업가 엠봄의 도움을 받아 앱스타인을 소개받죠. 왕실은 곧바로 소피아 왕자비가 앱스타인을 만난 적이 있지만 그의 개인 섬을 방문하거나 따로 긴밀한 연락을 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엠봄을 자신의 멘토로 여긴다던 소피아가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했고 현재까지도 긴밀한 관계임이 드러나며 대중은 왕실의 해명을 믿지 않았고 일부는 소피아가 스웨덴 왕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전 세계 왕실에 커넥션을 두고 싶어 했던 앱스타인과 엠봄의 합작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마치 자신이 앱스타인의 피해자인 척하는 소피아를 불쾌해하며 평범하고 예쁜 여성이 신데렐라가 되는 게 아니라 VIP들만 상대하는 직업 여성이 평범한 척하는 연기를 하다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꼬았죠.
결혼 이후 왕자와 소피아는 칼 필립 왕자와 소피아 공주 재단을 설립하여 괴롭힘 방지와 학습장애 아동 지원을 주요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피아 공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병원 자원봉사 활동에도 참여하며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 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자선 활동과 사회 공헌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가며 자신의 이미지를 탈바꿈했고 왕실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며 대중적 이미지도 점차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앱스타인 이슈가 생기면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다 올해 2월 그녀는 약 한 달 만에 칩거 생활을 끝내고 스웨덴에서 열린 청년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왕실 임무를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6년 4월 16일 칼 16세 구스타프 국왕의 80번째 생일을 앞두고 스톡홀름 왕궁에서 열린 비공식 만찬에서도 왕실 가족 및 각국 귀빈들과 함께 참석하였죠. 노르웨이와 덴마크, 태국 등 여러 국가의 왕실 인사들을 맞이하며 조용히 공무를 수행한 소피아는 오랜 논란 속에서도 굳건한 강철 멘탈을 보여줬습니다. 그 곁에 있던 칼 필립 왕자는 수많은 논란과 부정적인 시선 속에서도 아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고 두 사람은 현재 네 자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며 스웨덴 왕실의 안정적인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려한 왕실의 삶 뒤에는 수많은 논란과 시선도 따랐지만 결국 두 사람은 긴 시간을 함께 견디며 자신들만의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칼 필립 왕자와 소피아였습니다. 인류 이야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